안녕하십니까, 데스론 조성주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턱걸이, 여러분들이 요즘 말들이 많은 그 턱걸이의 정의는 무엇인가, 과연 그 턱걸이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내 근육에 최적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등 근육만을 딱 얻고 나는 부상은 얻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운동은 일단 없고요. 부상 위험이 1도 없는 운동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칠 수도 있고, 정말 그거는 사고는 항상 일어나려고 일어나지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괜히 머리만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턱걸이에서 쓰이는 관절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잡아야겠죠. 손가락, 그리고 버텨야겠죠. 손목,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이 어깨 관절인데, 가장 문제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가타부타 말이 많은 건 어깨 관절이에요. 어깨 관절. 그러면 어깨가 왜 씹히고 왜 아플까? 그 원초적인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보면 날개뼈가 있어요. 날개뼈가 있고, 날개뼈, 사람이 팔을 올릴 때 날개뼈는 따라서 45도를 돕니다. 그리고 이 이상 90도 다음 180도로 완전히 올라갈 때, 이때 날개뼈는 따라서 90도를 돌아야 돼요. 그럼 매달려서 데드행 상태면 이미 90도가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숄더 패킹을 해라, 그 상태에서 내려라,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은데 저 또한 숄더 패킹을 초보자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초보자들이 등 운동을 턱걸이를 못해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맞아요. 숄더 패킹만 하고 당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깨가 다칠 수도 있고 다쳐버릴 수도 있고, 다친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씹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숄더 패킹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날개뼈를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야 해요.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려면 결국 날개뼈가 정말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달린 상태에서 팔만 당기고,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도 팔만 당긴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날개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안 씹힐 수도 있지만 상완골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상부 승모근이 힘을 써서 앞으로 향하다 보면 씹힐 수밖에 없는 각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씹히냐? 이 날개뼈가 있고, 날개뼈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견봉이라는 게 있어요. 견봉이라는 게 있고, 이 견봉이라는 것 자체에서 보면 팔이 올라갈 때 이 견봉 자체가, 날개뼈 자체가 올라가면서 날개뼈를 뒤로 모으고 날개뼈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서 그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 공간을 확보해 줘야 상완골, 이 위팔뼈가 올라가면서 씹히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씹히는 거죠. 씹히는 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 날개뼈 자체가 올라가면서 모이고 이 견봉의 위치가 없어지면서 그때 상완골 자체가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씹히지 않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오늘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턱걸이로 보면, 자, 이 상태가 데드행이에요. 데드행.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다 해서 데드행. 그런 날개뼈가 완전히 위에 있을 거예요. 날개뼈가 완전히 위로 상방회전 90도가 돌아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날개뼈를 먼저 모아라. 근데 이거 모을 수 있나요? 모을 수 있는 분들 거의 없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당기면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당겨도 안 씹히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제 상완골 위치를 보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지 않잖아요. 구분 동작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모아놓은 상태에서 가다 보면 팔꿈치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옆으로 빠지면서 또 씹힐 수가 있어요. 그걸 구분 동작으로 끊다 보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동작을 먼저 해라. 하부 승모근이 날개뼈를 내려주는 이 역할을 먼저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턱걸이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그 날개뼈가 움직여서 상완골이 올라갈 자리를 피해주는 동작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태가 나온 다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달라요. 누군가는 날개뼈를 내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날개뼈를 완전히 견고하게 내려온 상태에서 팔만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건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으면서 팔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날개뼈를 모으면서 팔도 같이, 팔꿈치가 같이 구부러지면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라, 솔직히 저한테 1대1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딱 정의해 주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광배근, 능형근, 뭐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뭐 상완 이두근, 뭐 상완근, 대원, 뭐 턱걸이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은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광배근을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죠. 광배근, 그리고 능형근, 중부, 하부 승모근. 결론은 안 아프면 장땡이야. 안 아프면 장땡이고 안 다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 솔직히 말하면 다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딱 하나예요. 상완골의 위치예요. 상완골의 위치. 상완골이 이팔이에요. 이팔 뼈, 큰 뼈. 이거 자체가 귀랑 그냥 멀게 하세요. 올라갈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완골은 앞으로 당겨올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서 가까이 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가까워졌다는 건 상완골 자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턱걸이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무조건 그냥 최대한 아래에 있게만 신경 쓰세요. 아래.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아래. 그것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상방회전, 무슨 뭐 견갑골의 후인, 하강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내려서 뒤로 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팔뼈를, 날개뼈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최대한 귀랑 가까워져 있어요. 창현 선생님 운동하세요. 최대한 가까워져 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귀랑 멀게만 하시면 돼요. 귀랑 멀게. 지금 보면 귀랑 멀죠. 귀랑 가까우면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명히 씹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귀랑 그냥 멀게. 최대한 거리를 멀게. 그리고 팔꿈치를 너무 억지로 뒤로 뺄 필요도 없어요. 팔꿈치가 너무 억지로 뒤로 빠지면 그냥 이렇게 내려서 광배근이 분명히 자극이 됐어요. 근데 뒤로 너무 빠지다 보면 또 상완골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어야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뒤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턱걸이를 할 때 뒤로 짜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려오고 여기서 끝! 근데 또 허리가 너무 열리면 안 되니까 배를 어느 정도 잡으세요. 똥꼬, 배, 허벅지 앞쪽 힘 동시에 주고 그대로 이 정도에서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짜서 내려가 봤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등으로 다 먹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근데 나는 안 돼. 어쩌라고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등 근육을 키우고 싶어, 운동을 하고 싶어, 턱걸이를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당기지 않아도 등은 충분히 먹일 수 있고 등 근육 자극은 시킬 수 있어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버티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갖다가 오늘 운동 루틴을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일단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빨리 감기로 할 거예요. 와, 온다.
우와, 우와. 지금 네거티브 딱 30개 했어요. 신장성수 쪽으로 위에 올라가서 홀드하고 버티면서 내려올 때 3초씩 버티기. 30개, 50개 하고 얘기할게요. 50개. 우와. 15개 남았어요. 15개. 와. 11개, 11개. 11개. 자, 힘들 때부터 신경 써야 될 건 당겼다가 네거티브를 내려올 때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 그대로 어깨를 최대한 낮게 놓은 상태에서 날개뼈부터 놔줄 것.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니라 11개, 11개. 와우. 7개 남았나 보다. 7개. 와, 터진다. 와.
네 개. 우와, 두 개. 여기서 또 포인트는 양보단 질이에요. 양보단 질. 횟수 한 개 더하기보다 한 개를 더 집중해서 정확한 동작으로 매겨야 돼. 두 개. 자, 등보고 얘기할까요?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센트릭이란다. 신장성 수축을 이용해서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근육이 수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길이가 줄어드는 수축, 버티는 수축, 늘어날 때 버티는 수축. 근데 이 늘어날 때 버티는 수축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 수축을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활용을 해서 이 수축이 잘 되게끔 원활하게 늘어나고 버티는 걸 잘 끊기지 않고 끝까지 모든 구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어깨 안정화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금 결국은 상체 운동의 대부분의 포인트는 어깨 움직임이에요. 가슴 운동도 어깨 운동도 어깨, 풀업도 어깨, 로우도 어깨.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의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 어깨의 관절의 안정화는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거, 브레이크를 거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있어서는 천천히 모든 구간을 버티면서 쭉 늘어나서 그 움직임을 얘네들이 다 확인하고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고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어깨가 아픈 분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어깨가 아픈 사람이죠. 수술을 안 했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저도 불안하고 너무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럴 때 안정 운동을 꼭 해요. 그때 데드행 분명히 좋고요. 데드행에서 다시 올라가서 데드행까지 돌아오는, 이거를 네거티브 풀업이라고 하는데, 이 풀업이 정말 여러분들 초보자야 턱걸이를 못 당기겠어. 저 지금 턱걸이 하나도 안 당기고 그냥 물론 점프해서 살짝 버티긴 했지만 안 당기고 등 이 정도까지 펌핑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무리 초보자여도 턱걸이를 못해도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분명히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턱걸이를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추가하시면 딱 좋아요. 이 지금 신장성 수축으로 네거티브 풀업을 뭐 50개든 30개든 내가 털릴 때까지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견갑골 풀업, 스캐플러 풀업만 해주면 되는데, 데드행 매달려요. 데드행 매달려서 날개뼈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그때 하부 승모근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 하부 승모근에 힘을 주면서 어깨랑 귀를 그 상태에서 멀게 하는 거죠.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등에 더 자극이, 오히려 턱걸이를 여러분들이 엄한 자세로 막 연습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등 근육에 자극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날개뼈의 움직임, 상완골의 안정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게 턱걸이가 좋은 턱걸이냐, 안 다치는 게 좋은 턱걸이다, 안 아프고 여러분들이 오래 할 수 있는 게 좋은 턱걸이다, 운동에 정석은 없다. 근데 내가 턱걸이를 못해서 턱걸이로 굳이 이 운동에 효율을 내지 못한다면 내려올 때만 먹여라. 내려올 때만 먹여도 등은 충분히 잘 먹었다. 그게 오늘의 영상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운동의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뭣도 중요하지 않아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 운동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운동에 집중이 돼야 결국은 그 근육에 자극이 돼요. 동작만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봤자,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나는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동작이 근육에 집중이 안 되고 그 근육을 동원시킬 수 없다면 그 동작은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먹일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 근육을 분명히 자극을 시키고
타겟을 해서 하부 승모근까지 딱 매기는 턱걸이, 이런 느낌의 턱걸이가 나와야지 백날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오랜만에 운동 몇 개 안 됐지만 하면서 같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꼭 한 번씩 해보시고 무릎 접고 해도 돼요. 집에서 치능 디핑으로 해도 되고 한번 꼭 한 50개, 뭐 30개 본인이 가능한 만큼만 하면서 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